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에서 버려지거나 방치되고 있는 하천변 장박 텐트들만 6천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는 이제부터 보다 적극적인 강제 철거 절차에 나설 예정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캠핑장의 야영 환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40여 개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충주 단월강수욕장. 대부분 수개월 동안 그대로인 텐트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텐트마다 강제 철거를 예고하는 계고장이 붙여졌습니다. 텐트 안을 살펴보면 바닥은 최근 내린 비로 젖어 있고 몇몇 텐트 내부에는 텐트 높이만큼 자라난 잡초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치워지지 않으면서 지자체는 이들을 버려진 텐트들로 판단, 다음 달 13일 강제 철거를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강제 철거가 예고되자 그제서야 수개월 넘게 독차지하고 있다. 자진 철거에 나선 얌체 캠핑족들도 있습니다. 8월 13일 날 1차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2차는 20일 날 계고는 계속 할 겁니다. 그 중간중간 계고를 계속 할 거고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시간대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충북 지역에 확인된 장박 텐트들은 6천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집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 하지만 철거 이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최소 2주 이상 텐트들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 창고 임대나 보관 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장기 보관해야 되는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행정 낭비죠.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게 없도록 정부에도 국회에도 입법을 개정하고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얌체 캠핑족의 알박기 행위나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장박 텐트들이 계속해서 확인될 경우에는 수목 식재 등을 통해 해당 캠핑장의 야영 환경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 우려가 제기되는 청주 무심천은 하천에 쌓인 토사를 걷어내는 준설 작업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준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하천인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착공 시기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판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 하천 곳곳에 토사가 쌓이면서 모래섬이 만들어지고 물길도 좁아졌습니다. 이 같은 퇴적토는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수위를 더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지난 9일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을 당시에도 무심천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주차장까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수해에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하천 바닥에 쌓인 토사를 걷어내는 준설입니다. 무심천은 지난 2024년 6월 퇴적토 제거 이후 본격적인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토사 퇴적이 가장 심한 제2운천교부터 흥덕대교까지 1km 구간을 우선 준설하기 위해 지난 5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우리가 하천 기본 계획선에 맞춰서 준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획에 우리도 향후에 그 상류부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공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인 무심천을 준설하려면 기후환경에너지부와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대전시의 국가 하천 준설 사업이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이후 중앙부처의 심사는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무심천 준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올해도 여전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같은 형태의 랜덤 채팅 앱을 직접 이용해보니 휴대전화 인증만 거치면 나이와 성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원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를 처음 접촉한 통로는 랜덤 채팅 앱으로 알려졌습니다. 낯선 사람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익명성이 범행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취재진이 최 씨가 이용한 것과 비슷한 형태의 랜덤 채팅 앱을 설치해봤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만 마치자 성별과 나이, 닉네임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었고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제가 19살 여성으로 프로필을 설정해 직접 접속해봤습니다. 가입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수십 건의 대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며 다른 메신저 아이디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채팅 앱도 똑같습니다. 신체 정보를 묻거나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가 하면 노골적인 메시지도 옵니다. 자신을 44살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취재진이 미성년이라고 밝히자 촉법은 지났지 않냐며 오히려 괜찮다고 답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돈을 주겠다면서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채팅앱 상당수가 실제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는 겁니다. 또 신고 기능이 있더라도 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부적절한 대화와 사진이 그대로 전달돼 청소년 누구에게나 이런 메시지가 손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 제도는 일정한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갖춘 채팅 앱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됩니다. 채팅 앱이 지금 청소년 일탈의 아주 주범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입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신원 확인 절차가 좀 의무화되라고 하면 이런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을 앞세운 랜덤 채팅 앱이 미성년자를 노린 성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돼 있습니다. 밀착 추적 박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청주 서원 당원협의회를 사고 당협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진모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후임 당협위원장 공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김 전 당협위원장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공천 책임과 발언 논란으로 지난 16일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통일교 원정 도박 수사 무막 의혹과 관련해 어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청장이 통일교 간부들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했거나 수사를 막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은 본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뭔가 맞지 않으니 답답해하는 것 같다며 허무맹랑한 프레임을 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찔러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재정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민선 8기 사업들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어떤 사업이 수술대에 오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당산의 벙커, 청풍교 등 대규모 비용이 투입된 사업들도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인데요.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 권고안과 그 배경을 안정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하루에 약 1억 원, 민선국이 충청북도가 매일 갚아야 할 지방채 이자입니다.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관심 사업에 과도한 재원이 투입돼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미편성 법정 경비와 국고 보조 매칭 사업비도 3차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인수위에서는 2천억이 넘는 미편성 예산은 지방채 발행은 없었지만 실질적 부채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충북지사직 인수위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하며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당산 생각의 벙커는 기존 충무시설로 복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봤습니다. 누수와 습기 등의 문제로 전시공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충무시설 신축은 부지와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습니다. 일하는 바퍼 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시군의 이관을 충청북도가 총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림책정원 1937은 두 가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층은 기존 용도로 활용하되 2, 3층은 충청북도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모든 층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영상자서전 사업은 폐지를 권고했는데 필요한 경우 민간 자율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일단 이렇습니다. 당산 생각의 벙커는 제대로 된 충무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기존 문화예술 공간으로 유지하고 일하는 바퍼는 인수위 의견대로 진행하되 그 전까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림책 정원은 이미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영상자서전 사업은 기존 형태가 아닌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대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문화체육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안도 밝혔습니다. 충북아트센터는 전액 도비가 소유되는 단독 추진보다 돔구장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충북형 돔구장도 대규모 5만석보다 중규모 2만석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돔구장 용역에 응모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2군 충북 퓨처스리그 창단은 연간 85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적 기금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겁니다.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민간 자본을 투자할 만한 기업체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야구나 축구보다 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이 밖에 옛 자치연수원은 매각을, 전망대 설치만 남겨둔 청풍교 정원화 사업은 1년간의 효과성 검증 후 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한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는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익사업 발굴과 경영 진단을 위한 감사의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왔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하천이나 강가를 찾는 피서객도 늘고 있는데요. 매년 다슬기 채취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방송 김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 팔봉산 유원지. 푹푹 찌는 날씨에 주말이면 3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일명 다슬기 노다지로도 불릴 만큼 다슬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채집꾼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저기 딴 데 가봤는데 딴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는 많더라고요. 여기하고 저쪽에는 더 물 건너가야지. 다슬기는 주로 수질이 깨끗하고 물살이 빠른 상류에 분포합니다. 때문에 얕은 물가라도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슬기 채취가 자주 이뤄지는 하천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곳곳에 수초와 이끼가 가득해 균형을 잡기도 수심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 발생한 다슬기 순환 사고는 모두 23건, 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6월에서 8월 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2일에도 화천군 상서면 인근 하천에서 다슬기 채취를 하던 80대 여성이 바위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 채취나 일행과 동행하지 않는 단독 채취를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음주 입수 금지, 마지막으로 무리한 입수 및 급류로의 접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 요즘같이 기습호우가 반복해 내리는 날씨엔 급격한 수심 변화와 유속 증가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G1 뉴스 김윤지입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어제 영월 스포츠파크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천시 금성면에서 영월군 남면까지 총 연장 29.9km를 왕복 4차로로 신설하는 제천 영월 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1조 9,975억 원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국가 동서 간선 도로망인 평택에서 제천 고속도로와 영월에서 삼척 고속도로의 핵심 연결축으로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강서 일동 주민과 흥덕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어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생활자원회수센터 휴암동 이전을 이장섭 청주시장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거 결과만으로 적법하게 추진 중인 사업을 뒤집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 요청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휴암동 주민들은 입장문을 내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논의에 앞서 청주시는 소각장 주민 지원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주시의 산하기관장과 간부 대부분이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두원 충주시 의원은 어제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2014년 이후 시산하 16개 출자 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60여 명에 달한다며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 영입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선 9기가 출범한 지난 1일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충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규정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을 의원 발의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3일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 933억 원을 지원합니다. 용도별로는 시설자금 222억 원과 운전자금 711억 원으로 특히 경영안전 지원자금은 대금 정상이 안 된 홈플러스 납품 피해 기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 신청과 접수는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군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악의적인 접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